불꽃야구 시즌2는 이제 더 이상 예능이 아닙니다. 이름만 바꾼 연장선이라는 의심을 정면으로 깨기 위해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원 재선발. 어제의 주전이 오늘의 지원자가 되는 잔혹한 구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리셋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즌2가 독립된 무대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증명 절차입니다. 이 결정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레전드라 불리던 이대호와 박용택조차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고 김정준 코치의 아들이 털어놓은 고백은 상황을 완전히 뒤흔듭니다. 아버지는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고 말했다는 그 한 문장. 이 말이 던지는 파장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더 깊은 패턴을 드러냅니다. 김성근 감독이 왜 모든 것을 걸고 다시 리셋 버튼을 눌렀는지 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중심은 또 있습니다. 임창용의 이름이 등장한 순간 불꽃야구 시즌2는 단순한 경기력이 아니라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공정성의 시험대로 바뀌었습니다. 복귀를 향한 가능성 하나가 기준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웠고 오승환이라는 더 큰 변수가 거론되면서 시즌2는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없는 생존 플랫폼으로 변했습니다. 시즌2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기든 지든 납득을 만들어야 한다. 감동이 아니라 기준이 팀을 살리고 서사가 아니라 증명이 프로그램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레전드와 신인이 같은 줄에 서는 냉혹한 무대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기준을 세우는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가 선택한 리셋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존재 증명 그 자체입니다. 시즌2가 진짜 새 프로그램이 맞느냐는 바깥의 의심이 커질수록 제작진은 더 강한 증거를 내놓아야 했고 그 결과가 전원 재선발이라는 초강수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정이 시청자에게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시즌2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누구나 테스트를 받고 누구나 탈락할 수 있다는 장치가 깔려야 프레임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멤버에게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서 설명됩니다. 먼저 알게 되는 순간 준비라는 격차가 생기고 그것은 특혜라는 의심으로 번집니다. 출발선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순간 시즌2 전체의 서사가 무너질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제작진은 배려보다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그 원칙의 대가는 레전드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미 명성을 쌓은 이들에게 다시 지원서를 쓰라는 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정체성을 뒤흔드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시즌2는 인간적인 깊이를 얻습니다. 레전드라 불렸던 이들이 다시 지원자가 되었을 때 시청자가 보게 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입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그들의 표정과 자세는 경기보다 더 강한 서사가 됩니다. 이 과정이 잔혹해 보이지만 시청자들은 여기서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줄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즌2가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셋이 시작된 뒤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공정성의 구조입니다. 공정성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비용을 요구합니다. 누군가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누군가는 다시 증명해야 하며 누군가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비용이 누적될수록 시즌2의 설계는 더욱 선명해지고 시청자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납득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리셋은 연출이 아니라 증거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시즌2의 판이 왜 이토록 무겁게 움직이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리셋이라는 거대한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김정준 코치의 아들이 털어놓은 고백은 시즌2의 분위기를 단숨에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홀로 야구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 올해가 마지막 야구일지도 모른다. 이 말은 미화가 아니라 가족이 가장 가까이서 본 현실이었습니다. 가족은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순간을 보고 밤이 길어지는 패턴을 느끼고 고독이 깊어지는 리듬을 먼저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예언이 아니라 경고에 더 가깝습니다. 한 사람이 한계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김성근 감독에게 야구는 일이 아니라 언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서 이해됩니다. 멈춘다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존재를 내려놓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리셋이 남들보다 더 무겁게 들립니다.
전원 재선발은 시스템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집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시스템처럼 차갑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리더는 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부터 건드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리더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가장 고독해집니다. 이 고독이 쌓일수록 팀을 위한 결정은 더 날카로워지고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레전드들에게도 감정의 폭풍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이대호와 박용택 같은 이름들은 단순한 선수의 위치를 넘어 팀의 버팀목이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상징으로 남아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지원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체면을 잃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초기화해야 하는 일입니다. 실력보다 먼저 싸워야 하는 것은 기대치와 시선입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실망이라는 말이 붙고 한번 부진하면 조롱으로 번지며 탈락까지 이어지면 커리어의 마지막 장면이 단숨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레전드에게 리셋은 실력이 아니라 서사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순간이 태어납니다. 내가 아직 이 무대에서 싸울 수 있는가? 다시 증명할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선수의 얼굴에서는 욕심과 두려움과 책임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 표정은 기록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시청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화면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잔혹하면서도 아름답다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화려한 서사보다 강한 울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즌2의 리셋이 만들어내는 진짜 갈등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과 쌓아온 명예와 지켜야 할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은 야구보다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공 하나가 아니라 표정 하나가 무대를 흔들고 실력 평가가 아니라 마음의 속도가 레전드와 신인의 간격을 만듭니다. 이 미세한 온도 차이가 불꽃야구 시즌2의 가장 큰 서사적 에너지가 되고 시청자는 그 에너지를 따라가며 새로운 기준의 탄생을 목격하게 됩니다. 리셋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시즌2의 무게중심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공정성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차와 납득이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시스템이 힘을 갖습니다. 전원 재선발이라는 강력한 구조가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지원하고 누구나 테스트를 받고 누구나 탈락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프로그램의 독립성이 지켜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즌2는 연장선이라는 하지만 구조가 아무리 정교해도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시청자는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리셋 이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납득이 생기는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그 이유가 드러나야 하고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투명해지는 순간 시즌2는 논란에서 벗어나고 제도 자체가 서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테스트 공개 여부와 평가 기준의 범위 같은 핵심 포인트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멤버 역시 이 기준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사전 공지가 없었던 이유는 불필요한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만큼 부담도 커졌습니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신호가 됩니다. 레전드라고 해도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경력이 아니라 현재의 경쟁이 기준이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과거의 이름값은 영향력을 잃고 선수의 현재 상태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정성이 완벽한 보호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성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는 마음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남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시즌2는 단순한 실력 경쟁이 아니라 납득의 경쟁이 됩니다. 시청자는 과정이 보이면 조용해지고 보이지 않으면 논쟁이 폭발합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선택을 하든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가 던지는 질문이 성격을 바꿉니다. 누가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설득력을 갖느냐.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겼고 왜 졌는지가 보이는가. 만약 기준이 흐려지면 아무리 뛰어난 장면이 나와도 짜여진 그림이라는 의심이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단단하면 실수가 나와도 시청자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즌2의 진짜 승부는 스코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납득이 완성되는 순간 프로그램은 힘을 얻고 납득이 무너지면 모든 서사가 흔들립니다. 결국 리셋은 폭풍을 일으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논쟁을 줄이기 위한 방패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작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공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정성의 성공 여부는 제작진이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공개하고 시청자가 그 기준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지금 이 기준의 설계위에서 새로운 판을 다시 세우고 있고 이 판이 얼마나 견고해질지는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리셋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하자 시즌2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변수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이름은 이대호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4번 타자가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무게추였습니다. 그가 다른 행보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시청자들이 느낀 것은 전력 공백보다 기준점의 붕괴였습니다. 중심이 사라지면 팀은 흔들립니다. 시즌2가 위험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이 빈자리가 새로운 영웅을 등장시키는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리셋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박용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인정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시즌2에서 지도자 트랙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기 시작한 이유도 그가 가진 방향성 때문입니다. 증명하는 자에서 전수하는 자로 역할이 이동하는 과정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변화는 리셋 환경에서 레전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실력뿐 아니라 태도와 역할이 기준이 되는 순간 레전드는 서사의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시즌2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진짜 폭발력은 임창용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김성근 감독 밑에서 다시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다는 뉴스만으로도 프로그램 내부에는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임창용 변수의 핵심은 실력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복귀가 실력 증명으로 보일 것인가? 아니면 특혜로 보일 것인가? 같은 장면을 보고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회적 허용치와 실력주의가 충돌하는 접점이기 때문에 그가 트라이아웃에 설 것인지 코치로 합류할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상반되기 시작합니다. 트라이아웃을 선택한다면 메시지는 명확해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리셋의 정신은 이 한 문장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부진하면 실력 논쟁이 폭발하고 과거의 이슈까지 다시 소환되며 논쟁이 두 겹으로 겹쳐집니다. 반대로 코치로 합류한다면 결과가 아니라 전수의 역할이 중심이 됩니다. 이 경우 기준은 실력보다 책임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임창용 카드는 영입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시험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오승환입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시즌2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바뀝니다. 리셋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홈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웃을 맡길 수 있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생기면 팀은 버티고 신뢰가 없으면 이겨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이름값이 큰 선수는 평범한 경기에서도 흔들리고 부진하면 바로 비판의 타깃이 됩니다. 리셋 시스템에서 거물 영입은 전력 보강이 아니라 논쟁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해외 독립리그 출신 유입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시즌2는 더 이상 국내 예능 야구가 아니라 다양한 야구 문법이 충돌하는 실험장이 됩니다. 주루 방식부터 번트 사용, 수비 위치 선정, 투수 운영까지 서로 다른 철학이 김성근 시스템과 만나면 팀의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가 던지는 질문은 찬반이 아니라 규칙으로 바뀝니다. 외국인 쿼터를 몇 명으로 둘 것인가? 기준 하나가 시즌2의 색을 완전히 바꿉니다. 결국 시즌2의 모든 변수는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리셋이 선언됐지만 완전히 새로운 팀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레전드와 신인, 복귀 가능성과 신규 유입 모두가 같은 줄에 서야 시스템은 힘을 얻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지금 그 기준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 그 기준이 완성되는 순간 프로그램은 논란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경쟁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시즌2가 리셋을 선언한 순간부터 이 무대는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증명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매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 시작했는가? 우리는 공정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시키는가? 우리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기고 왜 지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불꽃야구 시즌2는 비로소 하나의 생명체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시즌2의 진짜 승부는 스코어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납득이 완성되면 서사가 생기고 서사가 생기면 경쟁이 의미를 갖습니다. 제작진은 이 구조 위에 팀을 다시 세우고 선수들은 이 구조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실력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실력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즌이 된 것입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아무리 뛰어도 짜여진 그림이 되고 경기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공정해도 흥미를 잃습니다. 두 요소 모두 잡혀야 시즌2는 살아남습니다. 이 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장면은 트라이아웃입니다. 홈런 하나가 아니라 역할이 기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누가 팀의 빈자리를 채우고 누가 서사의 균형을 맞추며 누가 새로운 규칙 아래서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 리셋 환경에서는 과거의 기록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기준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시즌2는 잔혹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결과가 따라붙습니다. 시청자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선반의 감정이 아니라 기준의 선택입니다. 무엇이 당신이 생각하는 공정인가? 무엇이 설득력 있는 경쟁인가? 어떤 구조가 시즌2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시청자의 한 줄 선택이 프로그램의 향방을 결정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논쟁은 줄어들고 기준이 흐려질수록 논쟁은 폭발합니다. 이 시즌의 정체성은 제작진이 아니라 시청자의 선택에서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즌2의 생존 방정식을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의 유지, 경기력의 축적, 인간 서사의 지속.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프로그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정성이 흔들리면 모든 장면이 의심받고 경기력이 떨어지면 감동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서사가 없다면 사람은 머물 이유를 잃습니다. 이 공식이 시즌2가 매주 증명해야 하는 절대 조건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무대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이며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사람과 기준과 경쟁이 부딪히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된 이 리셋의 판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단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그 답이 시즌2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